안녕하십니까. BMW 성수 전시장 이민재 팀장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저희 성수 쇼룸의 2층 전시장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수 전시장은 17년 6월에 이제 새롭게 지어진 전시장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지하에는 서브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상 1, 2층은 BMW와 미니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요. 3층부터 해서 4층, 5층, 6층, 7층 이상까지는 저희 사무실과 신차가 오면 이제 보관소, 그리고 틴팅이라든지 코팅, 작업장 등이 존재하고요.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금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다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크나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영상으로 보고 오시든 제 손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은 규모가 진짜 상당히 크구나. 그리고 신차가 도착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 서브센터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신차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차가 도착하면 검수하고, 그리고 때로 필요하면은 AS 센터에다 부탁을 드려서 어떠한 정비를 받는다든지, 위층에서 틴팅이라든지 코팅 이런 작업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아무래도 신차가 오면 외부로 이동해서 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를 나가서 따로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쾌적한 전시장에서 안내를 해드리면 저도 좋고, 그리고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장 같은 경우는 팀이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입사를 해서 2017년도에 6월에 여기 오픈 멤버로 들어와서 현재는 성수 전시장 선임팀장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근무하는 곳이 과연 이민재 팀장님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또 내가 차를 샀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차를 봐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또 5 시리즈에 대해서도 간단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공간은 왼쪽에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뒤쪽으로는 릴렉스 존이라고 해서 TV를 개별적으로 시청할 수가 있고, 또 안마 시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오셨더라도 이 공간에서 카페테리아를 이용한 커피, 음료를 드실 수 있고, 또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지금 1층 공간인데요. 저희가 전시가 되어 있는 신형 5 시리즈부터 해서 여러 차종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공간뿐만 아니라 2층 공간도 아까 보셨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층 또는 2층에서 여러 종류의 전시차라든지, 혹시라도 전시가 안 돼 있는 차량들은 또 출고 대기 차량에서 웬만한 차종들은 다 볼 수가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어떠한 차종들이 있다면 저희가 규모가 큰 전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공간인데요. 여기는 저희 고객님들이 오셔서 서비스를 접수하고 담당 어드바이저 분들께 증상을 설명하고 이런 안내를 받는 곳이고요. 이게 지하 1층부터 해서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센터는 여기를 제외한 또 바로 옆에 서비스 팩토리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차량을 맡겨주시면 A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쾌적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저희 이제 출고장이고요. 그 손님들이 보통 이제 신차가 도착해서 검수를 마치면 제가 검수를 마쳤다고 연락을 드려서 위에 작업장에서 신팅이라든지 PPF 그리고 썬팅 이런 걸 이제 마치고 여기를 출고장을 인도를 해서 이렇게 준비가 지금 된 차량들이고요. 공간도 쾌적하고, 지금 바닥이 이런 우레탄 재질로 지금 깔려 있어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좀 멋있게 잘 나오고요. 보통 리본을 붙여드리기 때문에 신차를 이제 받으실 때 이런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출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4층 공간이고요. 저희가 신차가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리프트 2개로 차량을 올려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커서 이런 층이 4층, 5층, 6층 이렇게 돼 있어서 신차가 이제 오면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리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이 충전을 다 완충을 해서 차량을 인도장으로 내려드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BMW 성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재 선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 참 이례적이죠. 원래 이게 독일 브랜드 차인데 독일에서 먼저 출시를 하지 않고 먼저 출시를 했어요.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또 그만큼 판매가 많고,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상품성도 워낙 좋고 가격도 물론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 세대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풀체인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랑 비교하자면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가량밖에 오르지 않다 보니까 가격은 정말 이 상품성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기도 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워낙 이런 옵션들 그리고 신기술들이 모두 다 여기 접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오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i M 스포츠라는 모델이고 가장 많이 판매된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520i 라인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520i, 520i M 스포츠. 내부적으로는 지금 베이스라고 부르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520i 럭셔리랑 M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럭셔리가 사라지고 그 럭셔리를 대체할 그냥 520i 그리고 520i M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전면부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파워덤 형식으로 해서 여기도 커졌지만은 이 볼륨감이 라인이 지금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보시면은 그릴이 2개 있지만 가운데가 이만큼 떠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 지금 두 라인으로 크게 지금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스포티해지기도 했고 모던하고 럭셔리함을 좀 강조하는 존재감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아이코닉 글로라고 해서 야간에는 이쪽에서 빛이 나오는 그런 옵션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은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범퍼 밑에가 조금 더 길어요. 위아래가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약간 좀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런 디자인을 좀 비선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모던하고 럭셔리한 디자인에 그냥 520i 라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는 뭐 좌상향 우상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좀 더 날렵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ED 라이트로 이제 나오지만은 예전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 범위가 600m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긴 했지만은 거의 근접한 한 500m 가량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레이저 라이트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BMW 브랜드에서도 이 LED 라이트를 지금 탑재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블루 액센트를 또 넣어놔서 디자인적으로도 밖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도 휠도 많이 바뀌었어요. 520i 기본 모델이랑 M 스포츠 모델이랑 휠은 좀 다르지만 기본형만 하시더라도 사실 휠은 저는 M 스포츠보다는 그냥 520i 모델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뭐가 이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M 스포츠 디자인보다는 저는 그냥 520i 디자인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옆쪽으로 보시면 또 많이 바뀐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바뀌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으로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공기역학적인 에어로다이나믹한 디자인 플러스 그리고 사용하기도 좀 많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뀐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손잡이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당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천시라든지 뭐 어떠한 이제 이물질이 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손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민감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안에서 넣기 때문에 뭐 크게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지금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자체가 차가 많이 길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4m 후반대 재원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5m가 넘다 보니까 이 차량의 중형차임에도 불구하고 5m 이 장벽을 넘는 차량은 지금 이 차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 차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한 차종이 뭐 E클래스가 있을 텐데 E클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4m 90cm 조금 넘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E클래스보다도 좀 더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 패밀리카로도 많이 보시는 6GT라는 모델이 뭐 5m 90cm 정도 되는데 이 모델이 지금 5m 50c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차이가 사실 한 30mm 가량밖에 안 나기 때문에 30mm면 3cm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요.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뭐 디자인, 사이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유의 디자인 호프 마이스팅킹크라고 해서 이쪽이 지금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는 효과는 운전석 뒤에, 조석 뒤에 이제 2열에 탑승하셨을 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은 겉에서 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안쪽에 이제 탑승을 하셨을 때는 이 창문 플러스 이 공간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도 사실 이렇게 길죠. 아무래도 지금은 중형이 아닌 5 시리즈가 뭐 거의 대형차라고 불릴 정도로 뭐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만큼 이동하실 때도 좀 더 이제 편안하고 컴포트하게 탑승을 하셔서 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호불호가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G30 바로 전세대 코드네임인데 이 모델은 지금 G60이고요. 근데 전세대 모델이랑 딱 옆에 놓고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 차이가 명확해요. 물론 전세대 모델을 뭐 프로모션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모델과 대비해서 이 모델은 완전히 다 신형이야 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는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L자형 테일램프도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좀 얇아진 이런 디자인 자체가 아무래도 신형의 이미지를 지금 좀 더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실제로 보시면 이게 확실히 신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잘 나왔고, 배기 쪽은 전기 모델처럼 히든 타입으로 숨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테일파이프가 나와 있으면 뒤에서 봤을 때 뭐 물론 멋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트렌드에는 또 맞지가 않죠. 뭐 전기차 좀 많이 출시하는 것처럼 전기차 디자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트렌드에 맞게끔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물론 배기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디자인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 이쪽에서 빛이 나오는 형식으로 좀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확실히 전 모델이랑 비교를 하자면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그리고 사실 이 모델은 5 시리즈가 아니라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5 시리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5 시리즈의 고유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좀 신형 디자인을 많이 접목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차가 길어진 만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2열 공간이겠죠. 뭐 운전하시는 분은 뭐 앞에 시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타시면은 뭐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2열의 공간 같은 경우는 시트 조절이 당연히 안 되시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처음에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편안하고 좀 안락한 느낌이 있어요. 이 컬러도 지금 브라운 계열이지만은 네이밍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코퍼 브라운이라든지 에스프레소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네임이 바뀌면서 이런 소재라든지 라인업에 따라서 신소재인 비건 소재로 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 조금 더 상위 등급에는 메리노 가죽이라는 좀 더 상위 가죽이 적용된 모델도 있어요. 근데 컬러감도 블랙 컬러랑 이런 브라운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컬러감도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이 C타입 충전 포트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C타입 충전 포트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혹시라도 뒤에서 이제 뭐 어떤 태블릿을 보신다든지 뭐 휴대폰 충전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전자장비 기기들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포트들이 4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뒤에 혹시라도 아이가 타서 아이패드나 뭐 이런 갤럭시 탭을 본다든지 어떠한 뭐 충전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송풍구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이 모델은 520i 모델이어서 지금 이쪽에 조절하는 부위가 없지만 530i부터는 이런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 차가 뭐 아주 뭐 7 시리즈 이런 대형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중대형급이긴 하지만 없어도 사실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트 열선 당연히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구멍 보이시죠?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BMW 오리지널 액세서리에 판매하는 전용 태블릿 홀더라든지 테이블, 옷걸이 이런 거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레버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시에는 열어줘서 장착하시면 되고, 닫아주면은 그냥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뒷자리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죠. T사에 있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썬루프로 지금 적용하는 모델이 이제 있어요, 간혹.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썬루프도 사실 항시 열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개방감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보통 썬루프를 여실 때는 창이 지금 전세대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커지다 보니까 뒤에 앉았을 때 위에를 바라보면은 조금 거짓말 못하면 약간 오픈카를 타는 느낌도 있어요. 오픈카는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개방감이 좋아져서 뒤에 어떠한 동반자가 탔을 때나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가 탔을 때 이런 개방감을 많이 선사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 뭐 구름도 잘 보이고 하늘도 맑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옵션이 잘 들어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1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운전을 직접 하시고 어떠한 기능들을 다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 앞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판매 세일즈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한 2-3달 전에 구형을 사셨던 분들은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정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름에 걸맞게 풀체인지에 걸맞게 뭐 핸들부터 해서 이런 모니터라든지 이런 지금 실내
정말 신형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신형이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일단 핸들은 지금 약간 D컷 스타일로. 요게 지금 좋은 건 뭐냐면 무릎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좀 더 생긴 거예요. 원래는 원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나왔어요. 5 시리즈가. 디자인도 물론 많이 바뀌고, 이 부스트란 기능도 되게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운행 중에 이거를 뒤로 당기게 되면 10초 동안 이 차에 대한 성능을 모두 오로지 다 끌어올려서 이 10초간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 부스트 기능을 쓰실 때는 뭐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다든지 어떠한 이제 도로 상황이 좋아서 빨리 한번 달려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뭐 좋기도 하고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설정에서 보시면 이 계기판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위 브랜드인 이제 슈퍼카 브랜드에서 보통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 노멀한 디자인 그리고 좀 세련된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들도 이렇게 보이는 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약간 굴곡이 져 있어서 운전하실 때 시야가 분산되지 않고 조금만 옆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시야 확보가 되기 뿐더러,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OS가 바뀌었어요. 8.0에서 8.5로.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조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이런 거를 원터치로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홈 버튼이 원래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좀 바뀐 것 같고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도 전 모델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바뀐 부분이고요.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메뉴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좀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 에어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바로 핸드폰에 연결이 돼가지고 리모컨 역할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은 리모컨 역할을 하고, 축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겼어요. 혹시라도 자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이번에 바뀐 부분이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유심이 아닌 이심이라는 지금 새로운 통신 패키지가 나와서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하듯이 보통 통신사별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요금제를 가입을 하게 되면 차 안에서 와이파이 핫스팟도 이용할 수가 있고, 큰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좀 바뀐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에는 쉽게 넣을 수 없는 기능이기도 하고 없는 기능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후진 주차나 전면 주차를 하실 때도 이런 서라운드 뷰라든지 후방 카메라, 물론 뭐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나오시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기는 안 됐지만은 좁은 도로에서 앞차를 마주했을 때 뒤로 그대로 빼셔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 경우에도 영상에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뒤로 길을 기억을 해서 그대로 돌아오는 기능, 이런 후진 어시스트 기능도 지금 탑재가 돼 있어서 아마 운행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런 기능들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공조기 조절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전에 이 날개 모양으로 해서 송풍구가 각각 개별로 있었는데, 지금 물론 송풍구도 개별로 각각 있으세요. 근데 안 보이시겠지만은 안쪽으로 있는 송풍구를 들여놓고 이 조절은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뭐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실내로 설명드리면은 이 안쪽에 날개가 부러진 경우도 있었어요. 뭐 아이가 만졌거나 어떠한 물체가 끼어서 부러진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고 손가락 하나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온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버튼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놨어요. 뭐 비상 깜빡이라든지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열선.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만, 급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들만 앞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쪽으로 넣어놓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 기어 셀렉터라든지, 기어봉도 없어졌죠. 요즘 트렌디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어봉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컵홀더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팔을 이렇게 그냥 걸어 놓으셔도 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모델 대비 완전히 그냥 탈바꿈된 차량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요. 엔진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라든지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제 카메라 볼 수 있는 기능, 이런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단축키 메뉴들이라든지 마이 모드라고 해서 차량에 대한 운행 스타일을 바꾸는 기능. 네, 스포츠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고요. 이런 릴렉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보통은 퍼스널, 기본 컴포트 모드 또는 뭐 스포츠 모드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으세요. 이제 이게 처음에 시동을 걸면 가장 나오는 기본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패드도 앞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물체를 이쪽에 적재를 할 때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또 밑으로 이렇게 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쪽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뚫려 있어요. 이쪽 위쪽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놓겠죠. 차량 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공간감이 좀 더 넓어지고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놓고 바로 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키도 신형 디자인으로 키가 바뀌었어요.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구형 디자인과 신형 디자인은 이런 키조차도 디자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뭐 프로모션이 물론 신형이다 보니까 뭐 크게 없지만 그래도 신형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천장 부위를 잠깐 보시면 썬루프 개방은 이렇게 버튼으로 여기서 하시면 되고, 네, 실내등이라든지 독서등, 그리고 이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이거는 차에 카메라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실내 카메라 옵션으로 해서 이제 BMW ID 로그인을 하시면 카메라 안쪽을 찍을 수가 있어요, 실내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참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지금 이 버튼들은 다 터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버튼은 따로 없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실내에서도 이렇게 옵션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터치로도 가능하시니까 비활성화 하시는지, 도어 열림 시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 주행 시 코픽 밝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SOS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투기 조종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BMW 콜센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취소를 해드리는데, 산속에 만약에 갇혔다, 차가 안 움직이는데 나는 산속에 있다, 근데 하필 뭐 휴대폰도 배터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 이런 SOS 버튼을 눌러서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넥티브 드라이브라고 하죠. 차량 자체가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5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서 이 부분은 되게 혁신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프로 액티브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차가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경고등이 뜨겠죠. 그 경고등을 뜨면은 보통 서비스 센터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고장에 대한 코드 값을 가지고 원격으로 서비스센터와 이제 통신을 해서, 이제 물론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면 통신을 해서 어떠한 고장이 발생이 됐는지 사전에 먼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센터와 연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면 차량 이제 서비스센터 입고를 해서 수리를 받으시면 되고, 원격 진단으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원격으로 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 BMW라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원격으로 저희가 차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어플인데, 그 어플을 통해서 어떤 수리비가 청구가 된다면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평소 이제 업무에 좀 바쁘신 분들이라든지 바쁘시지 않더라도 굳이 서브센터를 이제 방문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케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서 프로액티브 케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의 물론 디자인도 좋고 옵션도 다 좋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 근데 전 모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안 살 이유가 이제 없는 차량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메뉴들 중에 이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 메뉴는 지금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한 지금 주변 상황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녹화가 20초 뒤에 시작이 되고, 녹화를 전후 앞뒤로 40초 동안 할 수가 있어서 어떠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블랙박스가 물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녹화할 수가 있어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 같이 이 기능도 사실 너무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영상 보기 누르시면 방금 제가 녹화한 영상이 이렇게 지금 전방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상황이라든지 후방, 그리고 왼쪽,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녹화 이제 물론 영상도 USB에 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USB에 있는 거를 설정을 하거나 이런 설정 메뉴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뭐 트리거 전, 후 영상을 최대 30초까지만, 이 부분도 사실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옵션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5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최초로 지금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다 보니까 그
그만큼 상품성도 뛰어나고 뭐 이런 디자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폭이라든지 전장, 뭐 길이감도 많이 커지고 해서 참 여러 부분에서 많이 좋아진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직접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고, 저한테 영상을 보시고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량가는 6천만 원 후반대에서 8천만 원대 이상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합니다. 520i부터 해서 530i, 그리고 전기차 모델인 i5 모델까지 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520i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모델 라인업, 그리고 구매 방법, 뭐 리스, 렌트, 뭐 할부, 현금, 그리고 뭐 금융에 따라서 어떠한 금융을 또 이용하냐에 따라서 혜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